60대 이상 꼭 알아야 할 단백질의 놀라운 효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받으시나요?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는 적게 먹어야 한다, 채소 위주로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채소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60대 이상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단백질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 덜 먹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효과, 근육을 지켜주는 생명줄. 첫 번째로 말씀드릴 단백질의 효과는 바로 근육 보호예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3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1%씩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량이 30-40%나 감소한 상태예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정말 불편해져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지고 병뚜껑을 여는 것도 어려워져요. 심한 경우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낙상 위험이에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60대 이상에서 낙상은 정말 위험해요. 골절이 생기면 회복도 느리고 합병증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대사율도 떨어져요.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져요. 특히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쉽고, 이게 당뇨나 심장병 위험을 높여요.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이런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하듯이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감소 속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대요. 그뿐만 아니라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 근육을 다시 늘릴 수도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60대 이상은 체중 1kg당 1.2g 이상이 필요해요.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72g 이상 먹어야 해요. 젊었을 때보다 20-30%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해요.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매 끼니마다 20-30g씩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 효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패. 두 번째 효과는 면역력 강화예요. 단백질이 우리 몸의 방패막 역할을 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항체, 사이토카인 같은 면역 물질들이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면역 물질들을 충분히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죠. 60대가 넘어가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져요. 이걸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리고 폐렴 같은 감염병에 취약해지고 백신 효과도 떨어져요.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이런 면역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실제로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적고 걸려도 회복이 빨라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키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예요. 단백질은 백혈구의 기능도 향상시켜줘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이 충분해야 백혈구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항체 생성도 촉진시켜줘요. 독감 예방 접종 맞으시죠?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드는데 이때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상처 치유에도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 상처가 잘 낫지 않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더 느려져요. 수술 후 회복에도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고요. 계절 바뀔 때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 입술에 헤르페스 자주 생기시는 분들, 작은 상처도 오래가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효과,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기둥. 세 번째 효과는 뼈 건강이에요. 뼈 건강은 칼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백질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뼈의 약 50%가 단백질이에요.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칼슘이 쌓이는 거예요. 건물에 비유하면 콜라겐은 철골 구조이고 칼슘은 시멘트인 셈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튼튼해지지 않아요. 철골 없이 시멘트만 부어봤자 제대로 된 건물이 안 서는 것과 같아요. 6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정말 높아져요.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고 허리가 굽고 키도 줄어들어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은 골밀도가 더 높고 골절 위험도 30% 정도 낮아요. 단백질이 칼슘 흡수도 도와주거든요.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뼈가 더 튼튼해져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하루에 우유 2잔이나 요거트 1컵 정도는 꼭 드세요. 생선도 좋아요. 특히 뼈째 먹는 작은 생선들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멸치나 뱅어포 같은 거요. 네 번째 효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조절자. 네 번째 효과는 혈당 조절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빵이나 떡, 면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잖아요.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를 악화시켜요. 그런데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은 소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도 늦춰줘요.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인슐린 분비도 적절하게 조절해줘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가 악화돼요. 단백질은 이런 악순환을 막아줘요.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금방 배고파지는데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훨씬 오래 배부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간식을 덜 찾게 되고 과식도 방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당뇨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훨씬 잘 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돼요. 아침 식사가 특히 중요해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아침에 빵만 먹지 마시고 계란이나 두부를 꼭 함께 드세요. 밥을 드실 때도 반찬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하세요. 생선구이, 두부찌개, 계란찜 같은 거요. 이렇게 하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요. 다섯 번째 효과, 체중 관리를 도와주는 조력자. 다섯 번째 효과는 체중 관리예요. 나이 들면 살 빼기 정말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60대가 넘어가면 기초 대사량이 젊었을 때보다 20-30% 낮아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거죠. 특히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쉬워요. 단백질은 체중 관리에 정말 도움이 돼요. 먼저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요.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단백질이 많으면 훨씬 오래 배부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이걸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섭취한 칼로리의 20-30%가 소모돼요. 탄수화물은 5-10%, 지방은 0-3%만 소모되는 것에 비하면 정말 높은 거예요. 근육량을 유지해줘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을 지키는 거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면 지방만 빠지고 근육은 유지돼요. 근육이 유지되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지 않아서 요요 현상도 적어요. 실제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린 노인들은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체중이 더 많이 줄고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체중을 줄이더라도 급격하게 줄이면 안 돼요. 60대 이상은 한 달에 1-2kg 정도만 줄이는 게 안전해요.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근육도 함께 빠지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단백질을 늘리면서 전체 칼로리는 약간 줄이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과 지방을 조금 줄이고 대신 단백질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6번째 효과,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자. 6번째 효과는 두뇌 건강이에요. 단백질이 뇌에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우리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거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모두 아미노산, 즉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력을 높여줘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기억력에도 영향을 줘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요즘 깜빡깜빡해라고 하시는 분들,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해 보세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줘요. 실제로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가 더 느리고 치매 발병률도 낮아요.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하거든요. 잠을 잘 자야 뇌도 휴식을 취하고 기억도 정리되고 노폐물도 제거돼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하루 종일 두뇌 활동이 활발해져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잘 만들어져서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도 뇌 건강에 좋으니까 생선을 자주 드시면 단백질과 오메가3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7번째 효과,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7번째 효과는 심장 건강이에요. 단백질이 심장에도 좋다는 거 의외죠.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생 쉬지 않고 뛰는 근육이죠. 이 심장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두부, 콩, 견과류 같은 거요.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정도 낮아진다고 해요.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져요. 특히 생선의 단백질과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혈관벽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단백질이 충분해야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하게 유지돼요. 심부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심장에 부담이 더 가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서 근육을 유지하면 심장 부담도 줄어들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심장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먹고 대신 생선, 닭고기, 두부, 콩 같은 걸 더 자주 드세요. 가공육은 피하는 게 좋아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서 심장 건강에 좋지 않아요. 효과적으로 단백질 섭취하는 실천 방법. 자, 지금까지 단백질의 7가지 놀라운 효과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 끼니마다 고르게 섭취하세요. 아침 20-30g, 점심 20-30g, 저녁 20-30g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저녁에만 몰아서 먹지 마세요. 두 번째,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세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드세요. 오늘은 생선, 내일은 닭고기, 모레는 두부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져요. 아침에 계란 2개나 두부 반모는 꼭 드세요. 네 번째, 간식으로도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우유, 요거트, 견과류, 치즈 같은 걸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때가 근육 합성의 골든타임이에요.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 한 컵이면 충분해요. 여섯 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단백질 대사에 물이 필요해요. 하루에 8잔 이상 마시세요. 일곱 번째, 소화가 잘 되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게 소화에 좋아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단백질의 7가지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근육 보호, 면역력 강화, 뼈 건강, 혈당 조절, 체중 관리, 두뇌 건강, 심장 건강까지 정말 다양하죠. 단백질은 60대 이상에게 정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해요. 물론 과도한 섭취는 안 좋아요.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는 게 문제예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이상, 매 끼니마다 20-30g씩 드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 우유, 요거트 같은 음식들을 매일 드세요.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몸에 힘이 생기고 피로가 덜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백질은 약이 아니에요. 음식이에요. 매일 먹는 음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